혹시 요즘 들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예전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어느새 버겁게 느껴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균형을 잃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집어먹는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다리 힘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넘어짐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과학은 이미 이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밝혀냈습니다. 건강을 챙기겠다고 먹던 음식이 오히려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변화가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무거움과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발이 풀려버리거나 손에 힘이 빠져 컵을 놓쳐버리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상식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건강식의 얼굴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견과는 노년의 몸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지만 또 어떤 견과는 우리 모르게 혈관을 좁히고 근육을 약하게 만들며 결국 삶의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이제부터 저는 두 가지 리스트를 공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네 가지 견과류입니다. 이들은 근력을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무엇보다도 다시 걸을 힘을 주는 작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네 가지 견과류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노화를 가속시키고 다리를 무겁게 만들며 기억력마저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오늘 소개할 순서는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덜 위험한 것부터 가장 위험한 것, 그리고 가장 약한 효능부터 가장 강력한 효능까지 단계적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마지막에 다다르면 아마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매일 건강을 위해 먹고 있다고 믿는 그 한 줌이 사실은 몸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먹던 견과 한 줌이 사실은 오후의 피로와 무릎의 뻣뻣함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쥐의 원인이라면요. 만약 그 원인을 알았다면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 번 무너진 다리 힘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선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견과를 버리고 어떤 견과를 곁에 두느냐.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 계단을 오르며 숨이 덜 차고 손끝이 따뜻해지며 기억이 또렷해지는 순간, 이건 결코 꿈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연료를 몸에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잘못된 견과를 계속 먹으며 몸을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길, 다른 하나는 올바른 견과를 선택해 다시 힘과 균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곧 이어지는 여정에서 저는 여러분께 65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네 가지 견과류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네 가지의 정책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여러분의 부엌 찬장 속에 이미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견과류를 고르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켜내는 비밀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언제나 마지막에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65세 이후의 몸은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묘한 무거움, 평소보다 빨리 차오르는 숨, 걸을 때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한 느낌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어들고 혈관은 좁아지며 회복 속도는 늦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작은 열쇠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견과류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네 가지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연료이고 다시 걸을 힘을 불어넣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피스타치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초록빛 견과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다리의 무거움, 손끝의 저림, 자주 차가워지는 발은 모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혈액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뇌, 다리, 허리까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실제로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다리 붓기가 줄고 어지럼증이 완화되며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혈당을 안정시켜 식사 후 찾아오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과 기름,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진짜 효과는 구운 무첨가 피스타치오나 생피스타치오에만 있습니다. 식사 사이 한 줌만으로도 며칠 안에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다리의 뻣뻣함이 완화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몬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잃는 속도가 빠르고 얻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 결과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치고 손에 힘이 빠지며 균형이 흔들립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 회복을 위한 강력한 연료입니다. 단백질과 무기질을 풍부하게 제공해 근육을 재건하고 관절을 지지하며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줄이고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피로와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밤마다 종아리가 뭉치거나 눈꺼풀이 떨리고 근육이 자주 쥐가 난다면 이는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단 설탕에 절이거나 소금에 볶은 아몬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운 무첨가 아몬드나 생아몬드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떨림이 줄고 근력이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다시 걷는 자신감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땅콩입니다. 오랫동안 땅콩은 건강에 해롭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 땅콩은 65세 이후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 무기질을 공급하는 값진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쉽게 지치는데 이는 영양 고갈의 결과입니다. 땅콩은 그 고갈을 가장 빠르게 채워줍니다. 아침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걸음이 불안정하다면 깨끗하게 구운 땅콩 한 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이유 없는 피로와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땅콩 역시 마그네슘을 공급해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쥐와 경직을 완화시킵니다. 그러나 땅콩 버터, 꿀이나 설탕이 입혀진 제품, 소금과 향료가 첨가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땅콩만이 몸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효능을 지닌 브라질 너트를 소개합니다. 작은 이 견과는 다른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셀레늄이라는 미량 원소에 있습니다. 셀레늄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근육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며 신경 신호를 원활하게 전달합니다. 아침부터 쉽게 피곤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통이 생기거나 회복이 더디다면 부족한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셀레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근육을 채우는 것을 넘어 근육을 충전합니다. 계단을 오르며 다리가 떨리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브라질 너트는 깊이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견과는 매우 농축되어 있어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지나치게 되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을 섭취했을 때에만 목표를 겨냥한 연료처럼 작동합니다. 하루 한 알이 느린 아침과 활기찬 아침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견과류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65세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피스타치오는 혈관을 넓히고 순환을 개선해 다리의 무거움을 줄여줍니다. 아몬드는 근육을 재건해 다시 움직일 힘을 줍니다. 땅콩은 빠르게 에너지를 채워주며 안정적인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미량 원소를 통해 깊은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통점은 모두 자연 그대로 무첨가 상태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 설탕, 기름은 이들의 진짜 힘을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견과를 먹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한 줌,
아침에 시작하는 작은 습관, 저녁 전에 채우는 조용한 연료. 이렇게 몸은 조금씩 다시 변화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다리가 덜 무겁고 걸음이 더 안정적이고 머리가 또렷해졌다는 사실을. 65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이 아니라 점점 잃어가는 독립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견과는 그 독립성을 지켜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고 회복하는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견과가 우리 몸을 지켜주고 어떤 견과가 우리 삶을 더 오래도록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단지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또 다른 견과들은 사실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견과류가 어떻게 노년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살펴봤습니다. 피스타치오가 혈액을 흐르게 하고, 아몬드가 근육을 재건하며 땅콩이 에너지를 채워주고, 브라질 너트가 깊은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분명 큰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고 있는 또 다른 견과류들이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습관처럼 간식 봉지를 뜯습니다. TV 앞에서 무심코 집어먹는 한 줌, 아침 요거트 위에 뿌려 먹는 토핑, 건강을 위해 챙긴다고 넣는 믹스 견과. 그런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몇 가지는 오히려 혈관을 조용히 막아가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며 머리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흔히 추천되는 견과 중 일부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호두는 두뇌 건강에 좋다고, 피카는 고급스러운 영양 간식이라고, 캐슈넛은 부드럽고 맛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마카다미아는 고급 호텔에서 제공되는 건강식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젊을 때 잘 소화되던 기름이 이제는 염증으로 바뀌고 좋다고 믿었던 지방이 무게와 피로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반전의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캐슈넛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 무해하고 부드럽지만 소금과 기름에 볶여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혈관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남깁니다. 당장은 간식처럼 느껴지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관절은 점점 뻣뻣해지고 혈압은 조금씩 올라가며 몸은 무겁게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노화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간식 봉지 속 캐슈넛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피칸 역시 비슷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한 시럽에 코팅되거나 믹스 견과로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영양식품이 아니라 당과 기름의 폭탄으로 변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소화 속도가 늦어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칸 특유의 지방은 쉽게 체내에 쌓입니다.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무겁고 식사 후 위가 더부룩하며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피칸일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어떨까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지만 지나치게 많은 지방은 노년의 몸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신진대사가 둔해진 상태에서는 그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되어 체중 증가와 피로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마카다미아는 너무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몇 알만 먹어도 수백 칼로리인데 몸은 그 열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무릎 통증과 에너지 고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호두일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호두는 두뇌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위해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나 호두의 지방은 매우 쉽게 산화됩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씁쓸한 맛은 단순한 풍미가 아니라 이미 변질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산화된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만들고 뇌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호두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오메가3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염증 반응이 더 민감해지고 몸 전체가 공격받는 상태로 바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먹던 그 한 줌이 사실은 몸에 무게를 더하고 관절을 뻣뻣하게 하며 기억력까지 흐리게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의 함정입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 말입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땅콩, 브라질 너트 같은 올바른 경과는 다리에 힘을 주고 삶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캐슈넛, 피칸, 마카다미아, 호두는 겉모습과 달리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네 가지 해로운 견과가 어떻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왜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엌 찬장 속에서 가장 먼저 꺼내버려야 할 그 이름들을 말입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작은 실수조차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습관이 이제는 회복을 방해하고 통증을 불러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같이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이름으로 입에 넣는 견과류가 오히려 몸을 공격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네 가지 견과류는 단순히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노년의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삶의 독립성을 빼앗아가는 숨어있는 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는 캐슈넛은 소금과 기름에 볶아져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값싼 씨앗 기름입니다. 젊을 때는 그 기름을 소화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65세 이후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은 혈관벽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남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고 다리는 무겁고 붓기 시작하며 관절은 뻣뻣해집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겼던 무릎 통증, 오후마다 찾아오는 피로,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호흡곤란은 사실 캐슈넛 때문일 수 있습니다. 캐슈넛은 노화 그 자체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몸을 약화시킵니다. 설사생으로 된 캐슈넛이라 하더라도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은 양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름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칸입니다. 달콤한 향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견과지만 피칸은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어 소화 속도가 늦어지면 이 지방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몸에 그대로 쌓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피칸 대부분이 설탕이나 시럽으로 코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공된 피칸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니라 사탕과 다를 바 없는 염증의 씨앗입니다. 그 결과 위장은 더부룩해지고 식사 후 쉽게 졸음이 오며 오후가 되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릎이 뻣뻣해지고 발목이 붓는데도 원인을 몰라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한 줌의 피칸이 바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피칸은 심지어 생으로 먹더라도 과식하면 해롭습니다. 지방은 쉽게 산패되고 산패된 기름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면역 체계까지 교란시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노년에는 회복력 저하와 맞물려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고급스러운 식감과 부드러운 맛으로 유명한 이 견과는 호텔 조식이나 선물 세트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의 몸은 마카다미아의 과도한 지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카다미아는 몇 알만 먹어도 수백 칼로리에 해당하며 대부분은 몸이 필요하지 않은 열량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이나 신진대사로 소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량은 그대로 체중으로 쌓이고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카다미아가 특별히 배부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계속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 체중은 늘고 움직임은 둔해지고 다리는 쉽게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함과 통증을 노화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그날 간식으로 집어든 마카다미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진대사가 늦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지방은 소화되지 못하고 장기에 부담을 주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압은 올라가고 관절은 더 쉽게 아프며 에너지는 바닥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호두입니다. 오랫동안 눈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아침마다 요거트 위에 뿌리거나 간식으로 챙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호두의 지방은 쉽게 산화됩니다. 입안에서 씁쓸한 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기름이 변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산화된 지방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며 혈관을 좁히고 뇌세포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호두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균형을 맞출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오메가3 섭취가 줄어들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그 결과 오메가6가 염증을 폭발적으로 키워 전신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무릎이 점점 뻣뻣해지고 발목이 자주 붓고 머리가 흐려지며 낮 동안 쉽게 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통증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노화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챙겨 먹던 호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먹던 음식이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며 뇌를 흐리게 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험한 함정입니다. 노년의 몸은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캐슈넛은 서서히 몸을 무겁게 만들고 피카는 위장과 혈관을 압박하며 마카다미아는 과도한 지방으로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고 호두는 뇌와 혈관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남깁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조용히 몸을 해치는 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습관을 인식하고 이제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엌 찬장 속에 이 네 가지가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건강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빼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채워 넣는 순간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며칠 내로 피로가 줄고 몇 주 안에 걸음이 가벼워지며 몇 달 안에 다시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공포는 병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독립성입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버스를 타기 힘들어지고 스스로 장을 보러 갈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상실감. 그러나 선택은 지금도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올바른 네 가지 견과는 힘을 주고 잘못된 네 가지 견과는 힘을 빼앗습니다. 오늘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내일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지탱해 온 몸을 지켜내기 위해 이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떠올렸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무겁게 내려앉은 다리, 몇 걸음만 걸어도 흔들리는 균형, 그리고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오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움의 뒤에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몸을 지켜주는 네 가지 견과류, 다른 하나는 몸을 무너뜨리는 네 가지 견과류. 피스타치오는 혈액을 흐르게 하고, 아몬드는 근육을 재건하며, 땅콩은 빠른 회복을 돕고, 브라질 너트는 깊은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캐슈넛은 보이지 않는 염증을 남기고, 피카는 지방과 당으로 몸을 무겁게 하며, 마카다미아는 과도한 열량으로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고, 호두는 변질된 기름으로 혈관과 뇌를 공격합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어떤 견과를 손에 집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아침 식탁 위에 올려둘 그릇에 소금이나 기름이 입혀진 캐슈넛 대신 구운 무첨가 피스타치오를 담아 보십시오. 오후 피로가 찾아올 때 달콤한 피칸 대신 아몬드 한 줌을 꺼내어 보십시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두렵다면 브라질 너트 하나를 챙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었던 호두 한 줌을 잠시 멈추고 몸의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일 때 몸은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오늘 단 한 알의 선택이 내일의 걸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식거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유를 지켜내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것은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힘은 이제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가 가볍고 거울 앞에서 얼굴빛이 더 밝아졌음을 확인하며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 발걸음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버스를 타고 손주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더 이상 숨이 차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여전히 웃으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자신을 그려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멀리 있는 희망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잘못된 간식을 집어들며 노화를 재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올바른 한 줌을 선택해 몸을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선택은 단순하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잘못된 선택은 다리를 약하게 하고 기억을 흐리게 하며 삶의 속도를 늦춥니다. 올바른 선택은 다리를 가볍게 하고 기억을 선명하게 하며 삶의 속도를 다시 되돌려 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 수십 가지 약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연료를 채워 넣는 일입니다. 피스타치오 한 줌, 아몬드 한 줌, 땅콩 한 줌, 브라질 너트 한 알. 그것이 바로 몸이 기다려온 연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무겁고 답답한 몸으로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가벼움과 활력을 되찾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길.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언젠가는, 나중에는, 다음 달부터라는 핑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답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작은 한 줌이 내일의 삶을 바꾸고 단순한 선택이 새로운 시간을 열어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